고칼의 제주판 2018년 5월 11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그동안 카더라 통신 수준에서만 돌던 내연녀 얘기가 드디어 공식 석상에 등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 측 한광문 대변인의 어제 기자회견 내용에서 나왔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는 1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도덕성 검증을 위한 제주도지사 후보의 합동기자회견을 제안한다. 이를 거절한다면 도민의 알 권리를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문제의 대목은 이제부터입니다. 도정 수행 능력이나 정책도 중요하지만 제주도를 이끌 사람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필수다. 논문 표절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 이중 취업, 친인척 비리, 내연녀를 포함한 여성 문제 등 의혹이 있는 사람이 도지사 후보로 나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한 대변인이 말을 했는데요. 이 누군가 의도적으로 악성 루머를 퍼뜨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이 제주의 소리 댓글에서나 간간히 보였던 내연녀 의혹이 이 공식적인 자리에 오른 것은 이번이 아마도 처음이 아닐까 합니다.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을 텐데요. 당연히 이를 입증할 책임, 문제를 제기한 김방훈 캠프 쪽에 있는 것이고요. 결과에 따라 이제 둘 중 하나는 가는 겁니다.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이 법적 책임도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드디어 뚜껑이 열린 판도라의 상자. 과연 누구 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맑고 깨끗한 섬 제주에서도 손꼽히는 청정한 숲, 삼다수 숲을 아시나요? 이곳 아래엔 지하 420m의 화산 한반층이 18년이라는 긴 시간 거르고 걸은 귀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자연의 물로 우리의 몸을 채울 수 있도록, 물만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제주의 귀한 물만큼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YTN 라디오 물만큼은 삼다수로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가 함께합니다. 네,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너무 다이나믹해서 하루에도 뭐 터지는 게 이게 뭐 수십 건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고칼의 제주판 이제 정치 말고는 다른 얘기를 하질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어제 원희룡 캠프의 강영진 공보단장이 자신들은 뭐 제주판 드루킹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뭐 유튜브 영상 조회수 등 이른바 여론을 조작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라면서 이에 대한 브리핑을 오늘 오전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이 업로드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발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문제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에피소드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오늘은 이 원희룡 지사에게 광역자치단체 공약률 1위 평가를 내린 단체죠. 법률소비자연맹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방송으로 전해드린 제주 CBS 뉴스톡부터 듣고 오시죠. 고재일의 뉴스톡 시간입니다. 예, 요즘 목요일에 돌아오는 시간이죠. 오늘도 시사 칼럼니스트 고재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을 들고 오셨습니까? 네, 뭐 재미있는 소식 준비하고 왔습니다. 네. 뭐 아주 다이나믹한 한 주, 또 다이나믹한 하루가 되겠는데, 예, 뭐 오늘 코너도 아까 소개를 해주셨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이 원희룡 도지사가 1위를 차지했다는 법률소비자연맹의 광역자치단체장 공약 이행률 평가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예, 지난주 전해드린 내용 일단 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자면 주민 참여 예산제 확대나 행정시장 권한 강화,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 원지사의 공약 일부 이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예. 전해드렸죠. 예. 계속해서 나머지 공약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의 동의를 받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제주 공동체 복원이라는 분야에 좀 굵직한 공약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예, 예. 우선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공약이 있는데요. 뭐 4.3 평화공원과 4.3길 조성, 예. 유적지 정비, 예. 평화상 추진이라고 이렇게 판단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별다른 평가가 없는 걸 보면은 이걸 가지고 큰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는 공약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갈등 해결이라는 우리 제주 사회에 좀 큰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공약인 경우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는 이유로 또한 갈등 조정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라는 공약은 현재 3개 소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된다는 이유로 정상 추진 또는 완료된 공약이라고 분류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많은 분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근데 이게 법률 소비자 연맹의 평가 결과인데 항목 하나당 이게 5점 만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예. 제가 잠시 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류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공약 이행에 대한 시각차가 이렇게 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예. 이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이 주최 측이 언론 보도 사항도 모니터링을 했다고 하던데 네.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으면 이렇게 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고요.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든 항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이 평가 항목 가운데 이게 원래부터 원지사 공약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예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업도 다수 확인이 됐습니다. 예. 뭐 단적으로 보면은 세계 평화의 섬 확대라는 공약이 있는데요. 네. 공약 정상 추진의 근거로 제주 포럼의 운영을 들고 있습니다. 이 제주 포럼 2001년부터 예, 추진됐던 사업인데요. 예. 광역 치매 센터 조성이라는 공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방선거 이전인 2014년 상반기부터 추진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예. 단지 공약집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원지사의 실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 아직 열리지도 않은 이 세계 제주인 대회 추진이라는 것 공약 역시 지난해 사단법인이 허가됐다는 이유로 정상 추진으로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은요, 좀 재밌는 점인데 도청에 있는 관련 부서들조차 이런 사업들이 공약 사업으로 관리가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부서에서도 모른다? 네, 부서에서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 알지, 류 아나운서께서 방금 전에 물어보셨던 그 항목별 점수에 대해서 예.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142개 공약 항목의 개별 점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법률 소비자 연맹 측에 문의를 했지만 예. 끝내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점수가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76점이라는 점수가 나왔는데 그럼 뭐 평가를 하고도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네요. 네, 일단은 예. 뭐 그래서 평가의 당사자이기도 한 제주도에 해당 결과를 좀 문의를 해봤습니다. 네. 도지사 공약을 종합 관리하는 부서의 말인데요. 예. 이 관계자들도 항목별 점수에 대해서 자신들은 모른다라고 답했습니다. 1등이 되긴 됐는데 네. 내가 무슨 과목을 잘 받고 무슨 과목에서 부진했는가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예. 결국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공약 이행률 평가의 점수를 알고 있는 주체, 현재까지는 법률소비자연맹 단 한 개뿐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 중앙선관위에 나온 자치단체장의 5대 공약과 이 선거 공보에 포함된 공약을 기준으로 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를 수집해서 자체 분석을 했다 하고요. 예. 이를 다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내서 자, 점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의 신청 기회를 줬다. 이렇게 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까지도 역시 항목별 점수를 모른다는 말이고요. 네, 그렇죠. 예. 이거 좀 납득이 되십니까? 뭐 상식적으로 보면은 예.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예. 자신들은 항목별 점수도 전혀 모르고 이의 신청서도 공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제주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때마침 다행인 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이곳이 평가의 공동 주최라는 언론 보도가 있어서 예. 제가 여기라면 좀 점수를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를 해봤는데 예. 제가 뜻밖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행안위 관계자가
위원장실 명의로 이 평가의 후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은 동의를 한 적이 있지만 예. 공동 주체는 사실이 아니다. 법률 소비자 연맹이 주체라고 표현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행안위가 공동 주체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사진 한 장을 가져오셨어요. 네. 이게 보니까 시상식 사진 같은데 네, 여기 분명 보면 현수막에 주체의 법률연맹 전국 지방자치 모니터단 예. 그리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제주도가 지난 3일 공약 대상 전국 1위를 수상했다면서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그때 예. 첨부된 사진입니다. 지금 예. 보시는 사진이. 예. 가운데 보시면 이제 원희룡 지사가 화난 표정으로 앉아 있죠. 네. 사진 기준으로 이제 원 지사의 왼쪽에 앉은 사람이 법률 소비자 연맹의 김대인 총재라는 인물입니다. 그 제가 정말 궁금해서 혹시 예. 다른 지자체는 항목별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네, 네. 생각에 몇 군데 문의를 해봤습니다. 예. 자신들도 항목별 점수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공통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예.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예.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수상 대상이 됐는데 네. 단체장이 수상식 당일 다른 일정이 예정된 관계로 이 행사장에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 예. 대신 뭐 좀 혹시 상패만 좀 보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데요. 시상식에 오지 않으면 상패를 줄 수 없다 해서 결국 수상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원희룡 지사는 지방선거 준비로 바쁘실 텐데 또 시간을 쪼개서 참석을 하고 왔네요. 네, 그 뭐 예. 원지사께서 이제 참석할 만한 이유가 있었나 보죠. 예, 예. 뭐 어쨌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원지사 공약이 원래는 105개인데 이번 평가에서 142개로 늘었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 예. 오늘 설명해 주셔야죠. 네. 예. 이번 자료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재미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다른 광역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이 평가 대상 공약이 줄어든 데 반해서 원지사만 거의 유일하게 평가 대상 공약이 늘어났습니다. 예. 이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256개 공약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70개, 70개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졌고요. 예. 170개 공약을 관리하는 윤장현 광주시장은 53개, 유정복 인천시장은 131개에서 59개 공약만 평가됐습니다. 그런데 원지사만 평가 공약이 40개 가까이 늘어난 셈이죠. 예, 예. 제주도는 어떻게 평가 항목이 늘어나게 됐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법률연맹 측 자료에도 이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럼 혹시 공약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확대된 건 아닐까요? 뭐 저도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예, 예. 이 홈페이지 공약집과 법률소비자연맹의 평가 자료를 대조해 봤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는데요. 하나의 공약을 여러 개로 나눈 이른바 쪼개기의 정황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쪼개기 그러면은 이게 부동산 분야 전문 용어 아닙니까?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죠. 예. 예, 뭐 누구는 좀 뜨끔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자 쪼개기 그러면은 이 공약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이 협치 체제 구축 분야의 네 번째 공약으로 등장하는 게 마을 단위 자치기구 활동 적극 지원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예. 법률 소비자연맹 평가에서 이 부분이 3개 공약으로 늘어납니다. 예. 마을위원회 지원조례 제정, 컨설팅팀 운영이라는 항목이 추가되는데요. 예.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복지 분야를 살펴보면요. 예. 첫 번째 공약으로 사각지대 없는 현장 행정이라는 공약이 올랐습니다. 예. 이것 역시 평가 과정에선 4개로 나뉘었습니다. 예. 복지 사각지대 예상 대상자 사전 모니터링, 복지 지원 시스템 개편, 복지 코디네이터 제도 시행이 추가되는데 예. 이게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그런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1차 산업 분야도 한번 살펴볼게요. 예, 예. 농축산물 가공산업 고부가 가치화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것도 3개로 쪼개지는데 2개는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예. 1개가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3개 공약을 하나로 좀 통합을 해서 보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는 좀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른바 예. 이 쪼개기로 보이는 공약의 상당 부분이 그런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예. 뭐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 그 한 개의 감귤 상자 안에 예를 들어서 썩은 감귤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예, 예. 전체적으로 상품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썩은 감귤을 골라내서 예. 나머지 상품을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원리 아니겠습니까? 105개이던 공약이 142개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이 명쾌히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자,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공약 이행률 평균 점수에 영향을 준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예. 단적인 사례로 공약 완료 또는 임기 내 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의 점수가 5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예. 비록 자체 평가이긴 합니다만 완료 공약의 비중을 보니까 원지사는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네. 105건 가운데 3건으로 2.8%인데요. 법률연맹이 시도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제시한 걸 보니까 최문순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완료 공약이 절반인 50%에 달합니다. 예. 평가 방식이 다른 충청북도를 제외하고 보니까 16개 시도에서 평균 20% 정도가 완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완료 공약 비중은 가장 낮은데 공약 이행률 평가에선 1위를 차지했다 이런 근데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없다는 예, 예. 거죠. 어쨌든 제주도나 아니면은 법률 소비자 연맹이나 어느 쪽에서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시사 칼럼니스트 고재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법률 소비자 연맹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단체입니다. 자, CBS 방송은 아무래도 공식적인 전파를 타고 나가는 이 공공의 매체라서 여기서는 제가 품격 있는 방송에서 차마 이 저급한 표현이나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나름대로 이 단체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말 그대로 가관이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종합편성 채널인 채널 A가 나름대로 이 단체의 어떤 의혹, 뭔가 그 결과물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든다는 그런 취지의 보도를 내놨는데요. 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실시하고 있는 또 다른 시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정감사 우수 의원 선발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그 석연치 않은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당시 보도 내용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난달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의원들은 의정보고서를 돌리면서 자신들의 활약상을 홍보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년 연속 우수 의원에 뽑혔다고 적고 자유한국당 의원은 15관왕이라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이 상을 받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80명이나 탔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에는 왜 이렇게 우수한 의원이 많은지 김철웅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서류 뭉치가 담긴 종이 상자가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표지를 따로 붙였고 아예 책으로도 만들었습니다. 모두 국회의원 보좌진들입니다. 도넛과 자양강장제, 과일까지. 금색 보자기로 싼 무언가도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들이 찾은 곳은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실. 이 단체는 해마다 270개 NGO 이름으로 국정감사를 평가해 상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실이 간식까지 챙기며 신경을 쓰는 이유는 국가무수상이 더 없는 홍보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다 받으시는데 저희는 받지 못하면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찾아가서 얼굴 도장 찍고 잘 보이려고.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 우수 의원을 선정하는지는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두 분의 부부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평가하는 기준이 좀 공정한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거기에 의심을 품는 보좌진들이 많아요. 수상자가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해마다 약 80명이 상을 받는데 국회의원 넷 중 하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이 됩니다. 우수한 국회의원을 가려내는 기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단체가 남발하는 상을 받은 사진을 앞세워 의원들은 일하는 이미지 쌓기에 열을 올립니다. 법률소비자연맹 측은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설명했지만 근거 자료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외로 크로스 체크하는 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한다는 것만 알지 그 사람들을 일일이 공개하진 않죠.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재미있는 점은요, 방금 보도 내용 보신 것처럼 국회 보좌관들이 간식 사들고 이 법률연맹 사무실을 들락거리는 모습이 포착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예전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이 해당 보좌관들이 한 목소리로 이 단체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활동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우선 당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 2011년 9월 17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검색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8개 정당 보좌진 협의회는 16일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에게 건의문을 보내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활동을 불허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모니터단은 법률 소비자 연맹이라는 단체가 13년째 운영해오고 있다. 국회로부터 모니터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아 의원들의 국감 활동을 평가하고 국정감사 우수 의원을 선정해왔다. 국회 보좌관들이 모니터단을 거부하게 된 것은 이달 초 모든 의원실에 접수된 기명 투서에서 비롯됐다. 투서의 요지는 법률 소비자 연맹의 홍모 실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영어교육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총 11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이었다. 투서를 낸 사람은 수도권 등지에서 교육 사업을 하는 4명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일산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이모 씨는 본지 통화에서 홍 씨가 현 정부 교육계 유력 인사인 A 전 의원, B 의원과 친분이 있다고 사업 투자를 권했으나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다며 홍 씨의 남편인 법률 소비자 연맹 김대인 총재도 우리는 국감을 평가하는 기관이니 믿어도 된다면서 사실상 투자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작년 11월 대법원은 홍 씨는 이 씨로부터 받은 5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으나 홍 씨는 이 씨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씨가 나머지 3명과 함께 제기한 형사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투서가 접수된 이후 보좌진 협의회에는 연맹 측이 국감 후 모니터링 보고서를 만들어 수십만 원에 살 것을 요구했다며 모 보좌관이 연맹 측 관계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다가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는 등의 불만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소비자 연맹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연맹은 지난 9일 각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검찰이 거짓 주장만으로 왜곡 편파, 강압 수사를 하고 증거를 조작해 엉터리 기소를 했다고 했다. 김대인 총재는 본지 통화에서 이 씨 등이 제공한 돈은 기부금 명목으로 별도 법인에서 받은 것으로 연맹과는 관계가 없으며 내가 투자를 권유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네. 실제로 검찰은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이 홍 씨를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다른 언론 보도를 살펴보니까 이 홍 씨 검찰의 소환에 11차례나 불응해서 체포가 됐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지만 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결국 불구속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듬해 2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가 결국 이 홍 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판결 요지를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단체의 영향력을 내세우거나 과장했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된 자금도 사무실 비용 등 애초의 사업 계획에 따라 쓰였다며 직접 증거의 대부분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심이 가고 피고인에게 애초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다른 증거도 없다. 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네요. 신문이나 방송을 봐도 맨날 그 뉴스가 그 뉴스. 좀 깊이 있는 소식은 없을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게 맞잖아. 그런데 언론들은 왜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지? 요즘 언론이 아무리 막탱이가 같다지만 이렇게까지 사주 뒤를 봐줘야 하나? 뉴스가 좀 뜬금없는데 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
이런 뉴스에 지치셨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뉴스, 여러분을 대신해서 뜯어보는 뉴스, 저 고칼이 있습니다. 고칼의 제주팟, 매주 월수금 3차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다운로드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로 고칼의 제주팟을 키워주십시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률 소비자 연맹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자신들에 대해서 개인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 증진하는 데 진력하며 헌법과 법률을 존중한다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나 사회의 안전과 공익, 발전과 정의, 평화를 저해하는 국가기관 또는 세력이나 기관에 위법하고 불공정한 행태, 부정부패 등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엄청나게 거창하네요. 그러면서 본부 사무실 임차 부담금이나 단체 운영비의 열악함 속에서도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독립해서 지속적인 법률 소비자 운동과 세계적인 법률 전문 대학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재정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많은 후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법률 소비자 연맹 측에 진지하게 충고해드리죠. 혹시 당신 자신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안전과 공익 발전을 침해하는 기관은 아닌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죠. 고칼의 제주팟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